오늘 강의는 상품대장 의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상품대장 의뢰를 중심으로만 강의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무실에 근무 중이어서 목소리를 좀 낮췄거든요. 좀 소리가 작다면은 좀 볼륨을 키우고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일단 상품대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판매자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상품을 다운받으면은 동일한 상품 DB가 전달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품명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하게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각자들이 좀 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상품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 대장은 첫 번째는 키워드를 상품명에다가 동일한 상품명이지만은 그 상품명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품명이 저희들이 상품명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옥션에다가 등록을 하면은 일단은 키워드가 여기 보시면은 연겨자 또는 겨자 또는 오뚜기 또는 오뚜기 480g 또는 연겨자 오뚜기 이것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색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다가 어떤 새로운 키워드들을 좀 더 집어넣는 것, 이게 지금 일단은 상품 대장 만들기 위해서 상품명 뒤에 들어가는 키워드 작업입니다. 한번 실제로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그대로 검색해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옥션에서 검색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품이 지금 현재 62개가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은 좀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이 사람은 여기에 뒤에다가 겨자가루, 겨자분, 액상 소스 이 키워드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이분은. 그 다음 이 밑에 분은 위하고 똑같이 액상 소스는 똑같네요. 근데 겨자분도 똑같네요. 근데 여기는 겨자 뭔지 몰라 또 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상품명이 틀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여기는 키워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걸 보면 여기도 키워드가 하나도 안 들어갔죠. 여기는 오셰프라는 여기도 오셰프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정확히 말하면 오셰프는 오뚜기의 그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이 사람은 오셰프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여기는 향신료 조제품, 연겨자, 또 소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참도깨비, 정직원 밥상 이 키워드가 들어갔네요. 지금 올리셨다고? 여기는 보면 액상 소스, 당 링채 계자 소스 이게 또 들어가 있네요. 치즈. 또 여기는 양겨자가 들어가 있고 뭔가 이거 아마 오타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오타 키워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육수 국물, 식당용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 뒤에다 뭔가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키워드가 안 들어간 사람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노출되는 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꼭 저렇게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연계자 중에서 액상 소스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했더니 이제는 아까는 62명이 검색됐다가 이제는 7명만 검색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액상 소스가 있는 사람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키워드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다시 액상 소스에 의해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또 하나 생겼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상품명의 키워드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번에는 11번가에서 보기 편하게 11번가 해보겠습니다. 11번가에서 커피 믹스를 검색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통합 검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신 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상품이 46,000개나 노출되잖아요. 이걸 다 검색해서 체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렇게 안에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들어가서 이 커피 생수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검색되면은 좀 더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카테고리가 지금 현재 총 몇 개냐면은 바꿀게요. 다시 카테고리가 여기 보시면은 74개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확실한 것은 커피, 생수, 음료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일이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 커피 믹스를 가공식품으로 생각해서 일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적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자기는 뭐 등산을 가려고 해요. 등산 가려고 했는데 등산에서 뭔가 물건을 찾았어요. 자기는 등산용품을 찾았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또 있잖아요. 뭔 말이냐면 등산 갈 때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했지만 계속 말하지만 그 숫자가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쪽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그럼 여기는 현재 6개만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팔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낚시 가게에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커피도 한잔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낚시 용품을 사러 간 사람이 그 사람이 낚시 용품을 삽니다. 이 들어와서 낚시 용품을 사는데 커피가 보이는 거죠. 그럼 선생님 커피도 하나 사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커피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냐 어디에 사실은 여기에도 등록하고 하다못해 아까 즉석식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등산용품에도 들어갈 수 있고 건강은 좀 그렇지만은 또 아까 어디 있었죠? 캠핑, 뭐 낚시 캠핑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낚시 쪽에 아까 낚시가 어디 있었죠? 이 낚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상품이 대량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 있냐면요. 커피 믹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나 우리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약 21가지 정도 우리 상품이 있어요. 그 말은 21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까 다른 사람은 상품 수가 적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상품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도 한 5개 집어넣고 가공식품에다도 한 몇 개 집어넣고 등산에다도 몇 개 집어넣고 또 뭐 반찬에다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낚시에다도 몇 개 집어넣고 여러 군데다가 우리가 분산 배치를 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바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상품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품 대장에 들어가야 되려면 첫 번째는 키워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옥션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옥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신가 몰라도 모든 마켓은 이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순서 있죠. 여기가 1위, 밑에는 2위, 3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뭐라 하냐면은 옥션은 옥션 랭킹 순이라고 11번가는 11번가 랭킹 순, 뭐 쿠팡은 쿠팡 랭킹 순 자기들이 뭘 정해요. 순서를. 그때 이것은 뭐
누구도 이 답을 정확히 몰라요. 다만 여기 보시면 옥션 랭킹순 보면은 옥션 랭킹순은 광고 구매 여부, 판매 실적, 검색 정확도, 고객 이용 형태, 서비스 품질 등을 기준으로 정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옥션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추정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일단은 그냥 보통 사람이 검색을 하면은 자기 마켓의 랭킹 순으로 나옵니다. 일단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내려가 보자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한 개가 팔렸네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한 개 팔렸네요. 이 사람은 7개나 팔렸네요. 이는 하나 팔렸네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2개 팔렸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조건 위에 있는 게 뭐 팔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눌러보시면은 판매 인기순 눌러보자고요. 자, 판매 인기순은 다시 정리를 바뀌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이 1위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매가 9개가 팔렸어요. 그럼 이 판매 인기순이 또 뭔 뜻이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판매가 많이 됐다는 게 판매 인기순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마켓마다 좀씩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옥션 같은 경우는 최근 3일 내에 많이 팔리는 순서예요. 뭐냐면 1년 전에 100개를 팔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한 개 판 사람이 더 인기순으로는 더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당장에 봐도 여기는 9개 있고 여기는 지금 100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많이 위에 있잖아요. 그 말은 총 판매량은 이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최근 3일 동안은 이 사람이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최근 판매 인기순 옥션에 대해서입니다. 또 다른 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또 반대로 이제는 그 인기순이 있다는 말 어쨌든 위로 올라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내가 인기순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가짜로 구매하거나 뭔가 작전을 걸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인기순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낮은 가격순으로 또 돌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검색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낮은 가격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똑같은 물건이죠. 자, 여기는 지금 5,580원. 여기는 5,790원. 그러면 이 두 개는 분명히 이 사람이 10원 더 쌉니다. 근데 구매 건수는 같아요. 좀 더 내려볼까요? 이거.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8,62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제일 저 위에 여기 뭐 700원 팔고 뭐 똑같이네요. 700원, 6,000원, 7,000원, 6,000원 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거에 비하면 거의 2,000원이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판매량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물론 가격이 싸면 많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반대로 비싸다 해서 무조건 나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은 광고를 여기 보시면 이제 광고 안 하는 일반 노출 위치예요. 광고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광고를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이 그러면 비싼데 많이 나가냐? 그것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추정하기로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순을 낮은 순, 높은 순, 먼 순만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20, 30%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노출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나요? 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아까 기본적으로는 옥션 랭킹 순으로 정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옥션 랭킹 순일 때 상위에 노출됐어요. 이렇게 상위. 지금 현재 이 사람도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위로 노출됐으니까 여기는 택배비 무료가 있으니까 좀 조금 비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아까 그 어디 있어? 참. 자,
이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사람이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인율을 이 사람이 36%를 걸었어요. 그래서 할인율을 많이 걸면 그만큼 상위 노출의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약간 옥션 랭킹 순에서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비싸게 팔더라도 자기가 할인율을 넣어가지고 상위에 노출되도록 전략을 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보면은 신규 등록순으로 또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상품을 판매하다가 중단하고 또 판매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최신 상품 순으로 수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옥션에서 새로 올린 상품에 대해서는 점수를 줘요. 아까 옥션 랭킹 순에서도 여기에서도 노출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에서 아까 정렬 방식에서도 그렇게 정렬하면 무조건 신상품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옥션 랭킹 순에서 아까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최신 상품 등록 상품에게는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우리가 노출 순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옥션은 이렇게 있고, 한번 11분가를 또 한번 봐볼까요? 11번가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11번가 랭킹 순위 이게 기본은,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인기순, 낮은 가격, 누적 판매, 많은 리뷰, 높은 평가, 가격순, 최신순, 이걸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이 정렬을 바꾸게 해서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떤 식으로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첫 번째는 주문을 할 때 1.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검색이 안 되면은 판매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했던 아까 뭐 연겨자 액상 소스라고 검색을 했다는 가정을 두면은 나머지 아까 지금 62개 중에 이 7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 키워드 상에서는. 자,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해서 검색이 됐다는 거 보자고요. 자, 검색이 됐으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할인율이 높네 해서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봅니다. 자, 쭉 보시면은 이 사람은 뭐가 지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에가 타이틀 이미지가 없어요. 자, 한번 제가 타이틀 이미지가 어떤 걸 말하냐면은, 자, 이 사람 거에 보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위에가 뭔가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우리 가게로 보면 간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처음 보이는 이미지를 우리가 상단 이미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상단 이미지가 있고 없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상품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여기 보면 뭐 유통기한이 어쩌니, 배송 안내가 어쩌니, 뭐 분배정이 어쩌니, 뭐 교환 반품 어쩌니, 고객 선택 어쩌니, 이런 내용이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은 상황에 그랬을 때 저 이미지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까 말까 할 때 좀 더 싸게 나는 사야겠다 이 생각을 더 땡긴다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가게 인테리어를 꾸민 이유가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이미지하고 이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서 좀 더 사고 싶은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또 하단이 있네요. 문제는 가운데 상품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또 봐봅시다. 한번요. 또 이 사람은 상단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있고 하단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도 여기가 상단 이미지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있네요. 하여간에. 그 다음에 상품이 있고 또 하단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단 하단에가 이미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좀 틀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야 돼요. 자,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도 상단 이미지. 근데 상단 이미지가 뭐가 좋다는 걸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 이미지들은 직접 와서 저희 물류창고 와서 사진 찍어서 하신 분도 있고요. 저희 카페에 보면은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돼요. 편집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상단 이미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상단 이미지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제품 있고 하단 이미지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내려보시면은 후기가 있는 후기. 그러면은 이 사람 인기 좋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물건을 팔았냐 봐볼까요? 안 팔았어요. 한 개도. 그런데 이 이미지는 뭐냐? 이 사람이 봐볼까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 중에 어떤 물건은 팔린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팔린 것도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100개를 팔았다 했을 때 이거 보니까 지금 9건이 팔렸네요. 3개월 동안에. 이 9건이 여기가 후기가 하나 있고 여가 후기가 하나 있고 여가 후기가 하나 있고 뜯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후기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모든 상품, 자기 밑에 상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면은 오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식초를 눌러볼게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것이 뭐 사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물건을 다른 물건을 샀던 것을 캡처해서 올리고 있어서 이것도 판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홈쇼핑에서 마감임박 빨리 사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죠. 그게 뭐 맞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방금 그러한 작업들을 상품에다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상품 대장을 만드는 방식이고 이유예요.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직접 이 모든 것을 특히 키워드나 이런 것을 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왜냐면은 물건이 우리가 물건 숫자가 7,000개만 된다 해도 7,000개 곱하기 우리가 6개 사이트를 넣는다 그러면 6세 44만 2,000개입니다. 상품수가. 상품별로 키워드가 2개가 들어간다면 8만 4,000개. 이 8만 4,000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상품명 뒤에다가 다 집어넣는 행위. 그건 엑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 작업을 대부분이 그래서 포기합니다.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이거 8만 4,000개 키워드를 상품명 하나하나 뒤에다가 붙여 넣으려면은 이것만 1년 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은 대신 우리가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상품대장 의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상품대장에 왜 만들고 어떤 식의 그 상품대장이 만들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진지는 제가 여러 개 화면에 보여드렸으니까 일단은 상품대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제가 한 10분 있다가 이제는 상품대장 의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은 뭐 앞으로 상품대장부터 시작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강의나 교육이 있을 거니까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영상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